심층적인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이제 좀 종합적인 이제 학문적 가치에 기반하여서 문화문화재의 지정을 위한 가치를 좀 강조를 하였고, 이런 것들이 왜 함경남도에서 지정문화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이제 지역성 중심으로 살펴보았죠. 4년간의 이제 수박에 대해서 그 역사적 의미와 그 학문적 의미를 4년간 이제 연구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해주신 대한수박협회의 이제 송기송 회장님께서 수박에 이제 좀 보다 좀 심층적인 학문적 고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송기송 회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앞서 발표하신 분들께서 수박의 전통성은 어떤 인적인 부분과 그리고 역사적인 부분이죠. 역사성 이런 것들을 좀 전통성이라고 하는데, 수박의 전통성 부분과 그리고 이제 지역적인,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흑소 문화유산으로서의 그 가치, 그 지역에서 이제 전승되어 온 내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무형문화재 지정이라는 게, 어떤, 너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 우선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것을 국가 지정이라고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에서 지정하는 건데, 시도 지정, 시도 무형문화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조사 지표가 있습니다. 조사 지표를 제가 간단하게 연구를 해보면, 우선은 전성 가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역사성을 봅니다. 첫째, 역사성에는 이제 조사 지표가 전성된 기관과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입니다. 그리고 측정 기준까지 또 있습니다. 측정 기준은 전성된 연수, 그리고 유물, 문헌, 구술 등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수준. 그 다음에 이제 학술성입니다. 학술성은 한국문화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의 수준. 이 용어 자체도 너무 어려워요. 물론 전문적인 어떤 연구를 하는 학자의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무형문화라는 것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체득해가지고 후학들을 어떤 지도하고 전성 활동을 하는 이 현장에서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문화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 수준에 대한 또 측정 기준은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작시 정도입니다. 그리고 학술성 두 번째는 학술 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조사 지표는 학술적 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수준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술성과 기술성인데, 첫 번째는 고유성 수준, 자, 그 다음 형식 및 내용 및 표현 및 수준, 그리고 기능성 정도입니다. 그리고 조사 지표는 제가 굳이 이렇게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이 대표성, 지역 전통 문화로서의 대표성, 그리고 한국 전통 문화로서의 대표성. 조사 특정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게 평가를 할 때 이게 정량적 평가냐, 정성적 평가냐,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가 전성 환경입니다. 전성 환경으로는 조사 지표, 우선은 구분을 사회문화적 가치,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데, 그러니까 무형문화재로 지정의 어떤 가치가 있느냐를 이렇게 볼 때 주죠. 사회문화적 가치로는 무형문화재 형태의 지속적 정도, 측정 기준이 현재 무형문화재 형태의 지속적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 공동체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기여도,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이제 기여하는 정도, 이게 이제 측정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조사 지표는 종목의 이행 빈도와 범위, 그리고 전성 주체의 전성 활성화입니다. 자, 측정 기준 해당 종목의 이행 빈도와 범위, 그리고 전성 주체의 규모 및 대내외 전성 활동 활성화 정도. 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국정부 2017년 작고하셨죠. 그분이 평생 해오셨고,
그리고 중국에서 무형문화재 제도가, 처음 시작된 게 2006년입니다. 2006년에 중국 문화부에서 북경에서 그 장백현이라고 하면은 북한 해산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북한 해산시 바로 건너편이 장백조선족 자치현이에요. 제가 직접 거기 한겨울에 가보고 수차 갔는데, 겨울에는 입이 그냥 뚝뚝뚝뚝 붙습니다. 자, 그런데 겨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한 그 지역까지 북한 문화부 직원이 가가지고 중국 국가급 문화재로 지정시켜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왜 그게 중국 국가급 문화재가 되지 않았느냐 하면, 김학현 선생님이 이제 저희 선생님이신데, 장벽 문화관 관장을 하셨죠. 김학현 선생님 셋째 형이 김학현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형생을 두 분이 이제 예능 활동한다고 해서 그 형은 막 춤추고 이제 무예 동작하고, 동생은 이제 달바가지 놓고 이제 장난치고, 그렇게 역할을 나누어 했었어요. 나누어 했었는데, 중국 문화부에서 이게 국가급 지정해주겠다고 이제 집에 가서 찾아간 거, 그 산골짜기 가지. 장백현은 낮에 호랑이 나온다고 해서 거짓말로 안 들리는 산이 깊은 곳입니다. 자, 거기까지 가서 중국 국가급으로 지정해주겠다는데 왜 이게 안 됐느냐 하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 한 가지는 김학현 선생님이, 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중국에서 무형문화재 제도가 처음 시작될 때고, 에이, 뭐, 문화재 하면 많어. 뭐, 이런 인식이 있었고, 왜냐하면 그분은, 일제강점기 때, 뭡니까, 한경남도 단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쪽으로 중국 땅으로 이주한, 김달순의 자제이지만, 당시에 대학까지 나온 인텔리입니다. 이막현 선생님은. 그 지역에서 그 연대에 대학까지 나오고 그런 분은 드물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청집이라고 하는데 아파트에 사셨어요. 물론 아파트는 한국으로 치면 이제 연립주택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중국 정부로부터 계속 연금을 받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던 분이, 그렇다 보니까 문화재 지정해준다고 해도 진통잡게 들린 거예요. 그분한테. 다행히 우리 한국 측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 문화유산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첫째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셋째 형이 죽어가지고 이게 역할 분담해서 이게 평생 했는데 혼자 이걸 하려니 부담이 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추측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보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중국 문화부에서 직원이 북경에서 그 먼 길까지 가서 지정해 주겠다고 하는 게 지정이 안 된 겁니다. 북경 문화부 직원이 셋째 형도 무덤까지 같이 가자. 그랬을 정도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수박춤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수박춤은 이 무예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이 중국 문화부에서 집안 대대로 전해진 것이고, 그래서 이거 가치를 굉장히 높게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건 그 지역 이제 연변 대학이나 이런 뭐 교수들이 이렇게 좀 추측하는 건데, 왜 중국 문화부에서 그만큼 이게 관심을 가졌었느냐 하면, 이 문화공정의 어떤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동북공정이나, 그게 이제 비공개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중국 쪽에 가면은 집안에 뭐가 있습니까? 무용충이 있죠. 고구려 때 이제 복음이 있죠. 거기에 이 수박 유사한 이제 그림이 있어요. 수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죠? 동시대의 중국 문헌, 저기 뭡니까? 한서 예문지 수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박이라고 이렇게 지칭해도 뭐 크게 좀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동북공정, 문화공정의 어떤 부분도 있어서 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이 무형문화재 지정이 되기 위해서 이런 조사 지표를 보면 현장에서 이 기준을 맞추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뭡니까?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판호자 되는 것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뭐 개인적으로 저희 부치는
이제 문화재 신청도 제대로 못 해보고 이제 자꾸 하셨고, 저는 사실 이 문화재라는 것이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아가지고, 크게 관심을 안 가지다가, 부친도 돌아가시고, 김수님 다 돌아가시고, 이게 제가 이걸 하지 않으면은 이 꽃대를 정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지금 뭡니까, 이 수박이나, 아니, 수박도 그렇지만 이 전통적인 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사명감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 미안한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2017년 이후부터 제가 좀 이게 이제 정리를 좀 해가고 있고,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기회가 이렇게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가 발표할 부분은 우선은 2021년에 이부 고도청에서 개최된 함경남도 무형유산 보존 관련 포럼에서 제가 패널로 참석해서 발표했던 부분인데, 편목자 이렇게 간단하게 짚고, 수박의 전통성, 역사성과 관련해가 계보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계보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그게 창작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예, 지금은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이 개념이 전형이라는 개념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원형 그랬고요. 그런데 원형이라고, 언제 쪽을 원형으로 할 것이냐. 1100년 전에 하던 게 원형이냐, 100년 전에 하던 게 원형이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형입니다. 그래서, 전형이라는 것은 조금, 원형보다는 조금, 어떤, 융통성이 있는 거죠. 우선은 전성 지역은 함경남도 근처에 이 분명한 어떤 계보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지역적으로 함경남도 북층에 남인명이라고 군부대가 있었어요. 그건 조선시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함경남도 북청 그리고 군부대와 그리고 관천 봉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군사들이 이 행하던 것이었다. 보는 것이 이게 어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성구도는 어떤 계보 및 이제 지역적인 것이고, 중국의 문화 공정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한 2년 전인 것 같은데, 문화재청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좀 대응을 해달라. 왜냐하면 중국에서 2017년에 산시성 성급 무형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계보가 없어요. 계보가 없는데 그냥 이것저것 있는 거 그냥 모아가지고 수박이다 해가 지정시킨 겁니다. 그게 2017년이에요. 공교롭지 않습니까? 2017년에 북한에서 뭐 했습니까? 유네스코에 우리 정조 때나 무예도보 통지 그거를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시켰어요. 북한에서. 그게 2017년도인데 뭡니까? 써머리를 보면 태권도의 원류가 수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7년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2017년에, 물론 2013년도부터 진행을 조금씩 했지만 중국 측에서 2017년에 변성 계보도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좀 모아놓은 건데. 근데 성급 문화재로 지정시켜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수박에서 고구려나 이런 각 지역으로 이게 문화가 전파됐고, 그럼 이들이 하는 그 태권도도, 북한에서 유네스코에 등재시킨 거 봐라. 후방에서 태권도가 나온 거 아니냐. 그래, 중국이 우리 우회사를 선점해 가는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이제, 저같이 몸으로 이렇게 어떤 전선 활동을 하는 사람이, 하기에는 역량적으로 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이런 수박의 어떤 전선 계보 그리고 지역성 등이 이렇게 발표된 것이 참 다행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가지만 말씀드리고 발표를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검증할 때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계보, 이거 확실하냐?
그다음 계보에 대해서도 반대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교차 검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 다른 종목 얘기할 필요는 없겠는데, 택견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왜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택견하고 수박에 대해서 그렇게 차별을 합니까? 택견은 송득기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 있습니까? 없어요. 택견이 83년도 지정됐는데, 그 당시에 걔보다 이래가지고 올라가 있는 박돌백, 박무경, 허위로 밝혀진 인물들이에요. 문화재청에서 뭡니까? 보유단체에 공고를 해가지고 개보 부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있어요? 당시에 송덕기 외에 뭡니까? 김항식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 당시에 중풍 걸려 누워있던 분이에요. 동작조차 할 수가 없던 분이에요. 그래서 택견 같은 경우는 송덕기 형 얘기를 그렇게 잘 들으면서, 그죠?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도 없는데. 근데 수박에 대해서 너무 그런다는 거예요. 수박은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일본 오사카 그 당시에 대판 아닙니까? 제가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겠습니다. 태평 전쟁인데, 자, 대동아 전쟁 전에, 대동아 전쟁 때죠. 일본 오사카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황해도 개성으로 이주하셨던 송창렬이라는 분이, 예? 그거를 배우셨고, 그 다음에 같은 지역에서 뭡니까? 미나시 선생은 중산 도장하셨던 분이에요. 당시에 강도관 유도가 6단입니다. 일본 본토 유도 6단이에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또, 윤하의 선생이. 근데, 젊은 시절에, 방공투사로 해가지고, 북한에서 보낸 간첩한테 피살됐죠. 그분으로부터, 전해진 계보도 확인이 되고, 공개적으로 뭡니까? 어떤 증언도 했고, 그 다음에, 전혀 관계없는, 뭡니까? 압록강 건너에 있는 분하고도 동작 비교가 다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문화로서 어, 한 가지만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박에 대해서 검증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한 가지가 뭐냐면 주변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오래됐다고 하는데 지 혼자 한다. 그럼 저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것일수록 주변 문화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기 함경도에서 전해진 속세라는 게 있습니다. 속세는 제가 연변대학교 체육학과 공동 주관해가지고 한중무학 연투회를 하는 이제 과정에서 재발굴한 건데 지금 실험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남북 공동 등재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웬 실험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험이 그 형태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험은 상당히 넓은 집합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속세가 포함이 될 수는 있는데, 그래서 함경도 실험이다, 늦은 삭바 실험이다 해서 실험을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만은, 현지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한국 실험하고 다르다 그래요. 체계가 다르다고 합니다. 기술 체계가. 그거는 연변대학교 김영웅 교수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고, 길림신문 강동준 기자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서 유명한 리설봉이라는 실험협회 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다 한국 실험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 속세가 함경도에서 전해졌는데 이 수박하고 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흡사한 거 따지면은 몽골의 버그하고 일본 서머도 많이 흡사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몽골이고 이거는 일본이니까 그죠? 그래서 같은 함경도 지역에서 전해진 이런 어떤 민속적인 체계로서 이 수박축을 포함하는 게 이게 수박입니다. 거기는 무예적인 부분과 춤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또 형태적으로 유사하고 기술적으로도 유사한 이 속세라는 것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문화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수박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대한수박협회의 송기송 회장님께서 이제 수박의 학문적 고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 함경남도 이제 전통무예 수박은 그 2018 대한체육회 전통무예 백서에서도 이제 수박, 씨름, 활쏘기, 택견 네 가지 전승 종목으로 발표될 만큼 보존의 가치가 이제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중적 관심이 사실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현재 수박은 2019년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조사 계획에 따라서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고 문화재 지정을 통해 수박의 한국 전통 무예의 가치를 국내적으로 이제 전승하려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수박의 전통성에 대한 이제 계보를 잇기 위한 여러 이제 학문적 활동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수박은 이제 한경남도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 계승의 발전에 이제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저희가 오늘 이 세 분의 이제 발표 내용에 기반하여서, 전체적인 결론을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그 오늘의 세 분의 이제 전문가 발표인 이제 수박의 전승 계보 추적, 전통무예 수박의 무형문화재 가치성 고찰, 그리고 수박의 지역성 고찰, 북청 특히 남병원과 단천 봉대를 중심으로 수박의 지역성의 가치를 함께 발표를 들어보았고요. 그리고 수박의 이제 학문적 고찰, 어떤 이제 학문적인 그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어떤 함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각적으로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